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2019년 2회차 2과목 기출문제 해설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를 물어보았습니다. 6류 위험물은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하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면 1번 이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주수 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적응성 없습니다. 다음 22번 인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소화 약제의 착색을 물어보았습니다. 인산염은 제3종 분말이기 때문에 착색으로는 다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관련 문제는 매번 출제되니 이 표를 잘 익혀주세요. 다음 2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과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소화 설비 적응성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표의 포인트로는 1류부터 6류까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모두 적응성 있는 만능 소화약제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처럼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와 CO2 소화 설비, 그리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칼륨의 경우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이것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에 적응성 있습니다. 1번 맞는 보기이고요. 2번 에틸기가 2개인 디에틸 에테르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로서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적응성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나트륨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로서 건조사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칼슘은 마찬가지로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로 주수소화 적응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4번 탄화칼슘이 되겠습니다. 탄화칼슘의 경우 물을 만나게 되면 폭발성이 강한 아세틸렌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주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24번 다음 각 위험물의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과산화칼륨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만나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2번 탄화칼슘의 경우에는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얘는 물과 만나서 폭발성의 아세틸렌 기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3번 탄화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로 얘도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얘는 물과 만날 시 메탄가스 생성합니다. 그리고 4번 황린의 경우에는 제3류 위험물의 자연발화성 물질로 주수소와 적응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은 4번 황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황린은 공기와 접촉 시 자연발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러한 법규의 수치 관련한 문제의 답을 모를 경우 보기 2번이나 3번 중에 찍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 2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 저장 탱크에 대해 실시하는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어떤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압력 탱크의 경우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압력 탱크의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어떤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은 1번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입니다. 다음 27번. 다음 보기에서 열거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모두 합산한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보기에 과요오드산과 과요오드산 염료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300kg입니다. 그리고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 300kg입니다. 그리고 과염소산 염료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 50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정 수량의 합을 하게 되면 950kg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다음 중 화재 시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보기의 물질을 분류해보면 금속의 수소화 물의 경우에는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금속의 수소화 물의 경우에는 물과 만나서 수소기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2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속하고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얘는 물과 만나서 산소기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3번 유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제5류 위험물로 주수소와 적응성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금속분의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 철분 금속 마그네슘에 속하고요. 주수소와 적응성 없습니다. 얘는 물과 만나서 수소기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물질은 3번 유기과산화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소화전함은 화재 발생 시 화재 등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화전함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두면 실제로 써야 할 때 화재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함은 화재 등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은 맞는 보기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인 IG5의 구성성분을 모두 나타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IG, ABC 소화약제에 대해서 ABC 각각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를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IG, 외, 질, 알, 이하 라고 쉽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IG55의 구성성분을 물어보았고 IG, 외, 질, 알, 즉 질소와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의 부피비까지 물어보게 된다면 질소와 아르곤이 각각 5대 5, 즉 50%대 50%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IG541의 경우에는 IG, 외, 질, 알, 이, 즉 질소는 50%, 아르곤 40%, CO2 10%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가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열분해 되어 부착성이 좋은 메타인산을 만드는 분말소화약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 되어서 부착성 막을 형성하는 메타인산인 HPO3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제3종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반응식을 모르더라도 ABC급 화재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는 제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정전기 제거 방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정전기 제거 방법을 보시면 접지와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의 이온화, 도전성 재료 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습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전기 제거 방법과 자연발화 방지 조건은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위에는 자연발화의 방지 조건인데요. 습도는 낮게 하고, 주위의 온도는 낮게 하고, 통풍을 잘 시키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열의 축적을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열 전도율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주위의 온도가 낮을 것 맞습니다. 2번 표면적이 작을 것 맞습니다. 표면적이 작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열 전도율이 작으면 이것이 인화성 고체라고 했을 때 한 곳에 생긴 열이 주위로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열 전도율이 커서 이 열이 주위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자연발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은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4번 발열량이 적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도와 습도, 표면적, 발열량은 크고 반대로 열 전도율은 작을 때 자연발화가 잘 일어납니다. 다음 34번. 다음은 제4류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소화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포소화약제 관련한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면 포소화약제는 물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제를 첨가한 소화약제입니다. 포소화약제의 종류 중 알코올 포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 소화에 적합합니다. 이외에 다른 포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 화재에 부적합한데요. 그 이유로는 소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산화프로필렌의 경우 제4류위험물의 특수인화물 중 수용성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포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있고요. 아세톤의 경우 제4류위험물의 제1석유류 수용성 물질에 속합니다. 포소화약제의 특징으로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를 제외한 포소화약제는 수용성 물질에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로 이황화탄소와 황린의 경우 물속에 저장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위험물로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다음 35번. 피리딘 2만 리터에 대한 소화 설비의 소요 단위를 물어보았습니다. 피리딘은 제4류위험물의 제1석유류 수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400리터입니다.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입니다. 그래서 피리딘은 지정수량 400리터의 10배한 4000리터가 1소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리터의 경우 소요 단위는 5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에 있어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 몇 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묻는데요. 답은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포헤드 설치 기준 관련하여 우선 방호 대상물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고 1제곱미터당 방사량은 6.5L/min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구역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 법령의 수치 관련한 문제에서 문제의 답을 모른다면 보기 2번이나 3번 중에 찍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37번. 탄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리터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론 공기량 구하는 문제는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그 답을 구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응식을 세웁니다. 탄소의 연소 반응식은 이와 같습니다. 탄소는 연소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량을 구해야 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비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1몰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마찬가지로 1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기량을 구합니다. 산소가 현재 1몰이기 때문에 1몰 대 공기 N몰은 21대 102을 이용해서 이 비례식을 풀어서 N몰을 구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 산소에다가 5배를 해서 공기의 몰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론 공기량의 부피를 물어봤기 때문에 공기 5몰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0도씨 1기압 조건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PV는 nRT를 이용해서 이 부피를 구하셔도 되고요. 모든 기체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임을 이용해서 22.4리터에 5배를 한 107리터라고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3개 설치하였을 때 수원의 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위의 표는 옥내 5개 소화전 설비별로 각각의 방수량과 수원량, 방수압력, 비상전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표인데요.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량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것에 대한 공식은 n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하여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인데 현재 문제에서 3개로 주어졌고 이것은 최대 5개를 넘지 않기 때문에 수원의 량은 3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한 23.4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옥내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량 그리고 방수량, 방수압력, 비상전원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이 표를 잘 익히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이 자가발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번.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수용성 알코올 화재 시 사용하면 소화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포소화약제의 출제 포인트로 포소화약제는 물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제를 첨가한 소화약제로 그 중에 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 소화에 적합하고 그 외에 다른 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 화재에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로는 소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는 알코올포 소화약제가 아닌 수성막포 소화약제가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 적응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알코올이 포 속의 물을 탈취하여 포가 파괴됨으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9년 2회차 2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